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 등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만 여야의 이견이 워낙 커서 대치만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이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는 또 열렸습니다. 이 조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이번에 이제 촛불 집회가 국회 앞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법률로 어쨌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좀 국회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만 남았다 아마 시민들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공수처 법안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달 말에 공수처만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이 장기 집권을 노리는 독재법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 주장은 너무 말이 안 돼서, 예. 솔직히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공수처라든 수사기관이 하나 생긴다고 해가지고, 장기 집권이 된다라는 건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이 많은 거라서요. 예. 그리고 공수처장 임명을 할 때, 이따가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보면요. 7명 중에 6명의 추천위원들이 동의를 해야 추천이 가능한데 공수처장을. 근데 야당 몫이 2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실상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도입되면 이게 무슨 장기 집권이 된다라는 건 너무 비약이 심해가지고 사실은 정말 너무 좀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억지가 아닌가 싶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 예.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설치가 네. 좌파 독재나 장기 집권으로 이어진다. 이 말은 누가 봐도 오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옥상옥이 될 수 있다던가 혹은 야당 탄압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당 입장에서? 근데 오히려 사실은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그냥 인사청문회만 거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실상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은 검찰이 더 약하거든요. 예.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7명 추천위원 중에 야당 몫이 2명이니까 야당들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안 되고 또 다른 추천위원 중에도 대한변협회장이라든지 법원 행정처장이라든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보면 오히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거고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독립성이 보장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가 이렇게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 내용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하는 이야기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7명 중 야당 인사 2명이 들어가는데. 네네.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다시 임명권이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설사 만약에 야당 목 중에 2명 중에 1명이 조금 여당하고 좀 친한 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한변협회장도 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예. 대한변협회장은 전국의 변호사들이 직선으로 뽑는 사람이거든요. 예.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협회라는 단체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진보적인 성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건 어떻게 구성해도 그거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예.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발언은 사실은 정의당이 조금 화를 낼 만한 발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다만, 대한변협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될 사안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대한변협 회장이 변호사들이 직선으로 뽑는 사람인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그래, 한나라의 변호사협회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공신력이 있는 단체인데,
그 변호사협회장이 대통령 선하기에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인 것처럼 예. 표현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 두 가지가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좀 크게 차이가 납니까? 두 법안이? 사실은 뭐 큰 차이라기보다는 좀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 가령 이제 공수처는 뭐 수사권이 있습니다. 수사권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기소권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이제 백혜련 의원 안 같은 경우는 판사 검사하고 고위 경찰관을 이제 수사도 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권은희 의원 안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그냥 기소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뭐 기소 배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예. 거기에서 이제 기소할지 말지를 좀 판단하도록 하는 약간은 좀 더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뭐 장치를 좀 주자라는 취지인데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공수처는 설치하되 뭐 처장 임명을 할 때 뭐 조금 절차가 다른다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소를 할 때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걸 둬서 좀 한 번 더 거르는 장치를 둔다든지 뭐 이런 정도 차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백혜련 안은 후보 추천회에서 추천을 하면 그 중에서 대통령이 한 명 지명하는 거고. 네네. 권은희 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뒤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있는 것이고 요런 차이인데. 네, 그런 차이인데 뭐 예. 저는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요. 예.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혜련 의원은 안도 7명 추천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야당도 어쨌든 일부 찬성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사실 국회에서 임명 동의 받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안의 실질적인 차이는 저는 아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 결론은 그 검찰 권력 분산 이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안을 가지고 협의했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자체는 충분히 뭐 그 의견 차이들을 저는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 처리를 아예 다음 국회로 넘기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경원 대표랑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예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네. 황교안 대표는 네. 다음 국회로 넘기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공수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사실은 계속 얘기가 되어왔던 과제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 공수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루게 돼 있는데 법사위 자체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판사 검사 출신들이 많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그 단계를 통과할 수가 없었고요. 그동안. 이번에는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또 거기에서 5분의 3이 동의를 해서 정말 힘들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에 올라탔는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을 놓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언제 다시 공수처법이 본회의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완전히 미지수라고 보고요. 사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걸 알고 이번만 어떻게 넘겨가지고 사실상 이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자는 의도로 저는 좀 그렇게 발언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공수처를 하는 나라가 없다. 뭐 베네수엘라나 북한, 중국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관계 맞는 겁니까?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예.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나라도 중대범죄특별수사청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일종의 경제범죄나 부패 사건 같은 것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예. 그 영국에 있는 특별수사청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논의되는 공수처처럼. 그래서 사실은 뭐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이런 부패 사건을 전문적으로 좀 수사하는 기구들은 사실 외국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공수처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구인 것처럼 말하는 건 저는 좀 일종의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 이름과 성격이 약간씩 다를 뿐이지 미국이나 호주,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도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패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라는 게 하나의 화두기 때문에 각국에서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예. 또 필요하면 수사도 하고 기소까지 왜냐면 부패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기소까지 같이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가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를 언급한 것은 결국은 뭐 공산국가나 저 후진국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건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관계는 다르다 이 말씀인 것 같고. 자, 자유한국당이 과거 새누리당 시절에는 공수처를 추진한 적도 있고 찬성한 의원들도 좀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완전 입장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은 이 공수처 자체는 뭐 검찰 개혁이라는 건 사실 뭐 지금 일종의 국민들이 대체로 다 동의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이 공수처로 그동안 얘기가 되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일종의 뭐 이 정권에 대한 발목 잡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 자체가 그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 자체도 지금 뭐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공수처를 이렇게 이 강경하게 반대하는 거는 뭐 일종의 검찰 개혁을 좀 자초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황교안 대표가 검찰 출신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뭐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결국 국회의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국회의원들의 자기 뭐 일종의 자기 뭐 보호 본능 뭐 이런 것들도 좀 작용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새누리당 시절 때 이회창, 이정현, 김영우, 심재철, 김성태, 이재호 이런 분들이 찬성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찬성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자,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어떻게 높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70%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은 뭐 자유한국당이나 또 바른미래당이 지금 그 흔히 말한 유승민계에 속하는 분들 다 합쳐도 130석 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이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만 동의하면 지난번 패스트 트랙 때처럼 충분히 이게 그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본회의 통과를 할 때에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저번에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5분의 3이 동의가 됐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때보다는 좀 이 통과 요건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당이 민주당이 좀 정치력만 잘 발휘하면 저는 충분히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 개혁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인가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라 이렇게 제안했던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제가 그럼 봤는데요. 예. 뭐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 이게 이제 어쨌든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뭐 임기 중에 그렇게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뭐 그 자체로 오히려 좀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 같고요. 예. 어쨌든 법무부는 또 지금 비검찰화, 그러니까 일종의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혀 문재인 정부의 뭐 방향하고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은 어쨌든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기 중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오히려 검찰의 이 정치적 독립성을 또 훼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